어서 오세요. 오늘도 화끈한 애기 선물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목 회사 스트레스 만땅에 들른 노래방 새끈한 도우미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 정각에 울려 퍼지는 퇴근 차임벨 소리. 한상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싶었죠. 부장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젊은 대리가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지만 상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수고했어, 조심히 가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을 텐데 지금은 그마저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이 점점 텅 비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상우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중견기업 인사부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요즘 들어 회사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신입사원들은 그를 꼰대로 여기는 것 같았고 임원들은 그를 곧 퇴직할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 다른 무력감이 기다리고 있었죠. 26살 된 아들은 취업 준비에만 매달려 있고 23 된 딸은 대학원 진학 때문에 바쁘다며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동네 부인들과의 모임에 빠져 살고 있었고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상우는 중얼거리며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동료들과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회사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2월 말이라 아직 쌀쌀했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우에게는 계절의 변화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봤자 또 다른 침묵과 무관심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우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뒤편에 있는 골목길이었는데 낮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어디선가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주점들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네온사인으로 된 노래방 간판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코인 노래방이라고 쓰여있는 간판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혼자 노래방에 가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아니, 사실 혼자 노래방에 가본 적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소리 지르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답답함을 어딘가에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상우는 결국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래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입구에서 젊은 남자 직원이 인사를 건네며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상우는 작은 방 하나를 잡고 맥주 한 캔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뭘 부를까 고민하다가 문득 젊은 시절 자주 불렀던 가요가 생각났어요.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노래였는데 그때는 정말 목이 터져라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노래를 선택하려니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노래 부르는 일 자체가 어색해져 버린 거죠. 회사 회식 때도 마이크를 잡는 일을 피했고 집에서도 콧노래조차 부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맥주 캔을 따는 소리와 함께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상우는 리모컨을 들고 노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소리 한번 질러보자. 상우는 혼잣말을 하며 이문세의 옛 노래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어색하게나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점점 옛날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곡을 마치고 나니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신나는 노래를 선택해서 불러보았습니다. 조용필의 노래였는데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부르며 어깨춤을 추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곡을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손님 혹시 도우미 서비스 이용하실까요? 문틈으로 보인 것은 젊은 여직원의 얼굴이었습니다. 상우는 당황스러웠어요. 도우미 서비스라니 그런 걸 이용해 본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우는 급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어요. 손님이 혼자 오신 것 같아서요. 그냥 같이 노래 부르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면 더 재미있으실 텐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상우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또다시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혼자 있기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필요한 말만 주고받게 되었고 아이들과는 아예 대화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또 다른 맥주 캔을 따며 상우는 고민했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며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 바뀌셨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상우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어요.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얼굴, 몸에 자연스럽게 감긴 검은색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뭔가 차분하고 교양 있는 사람의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상우 앞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연이라고 해요. 목소리도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상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상우입니다. 혼자 오신 거예요? 요즘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라연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 말고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뭘 드실까요? 맥주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라연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상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맥주 외에는 별로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걸 마셔보고 싶었어요. 위스키 있나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라연은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우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느낌의 향이었어요. 부장님이시군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인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장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톤이나 분위기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이 일한 지 꽤 되거든요. 라연의 말에 상우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그렇게 티가 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라연은 전혀 비꼬는 투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스키가 나오자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상우는 오랜만에 마시는 위스키의 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함이 좋았어요. 노래 부르시는 거 들었는데 목소리 좋으세요. 아, 그런가요? 요즘엔 거의 안 불러서. 왜요? 스트레스 풀기에는 노래만 한 게 없는데. 라연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까 노래를 부르고 나니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졌거든요. 라연 씨도 노래 잘하시나 봐요? 옛날에 조금 해봤어요. 지금은 취미 정도로만. 라연의 목소리에 뭔가 아쉬움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상우의 부탁에 라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노래를 하나 선택했어요. 이은미의 옛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라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상우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홀로 된다는 것이 이런 건가요라는 가사를 부를 때는 라연의 목소리에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가수였나요? 아니에요. 그냥 꿈이었죠. 라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노래를 한 곡 더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는 노래를 선택했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자주 부르던 노래였는데 라연이 옆에서 박수를 쳐주니 더욱 신이 났습니다. 노래를 마치자 라연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춤도 추실 줄 아세요? 춤이요? 글쎄요. 요즘은 거의. 브루스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라연의 제안에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브루스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쳐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연이 자연스럽게 일어서며 손을 내밀자 상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노래방 안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브루스를 추기 시작했어요. 라연의 손이 상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지고 상우의 손은 라연의 허리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상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떨림을 느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떨렸던가 싶었어요.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상우는 라연의 향기를 더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장님,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라연의 속삭임에 상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브루스를 추는 동안 상우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경직되어 있던 어깨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라연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장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옛날에 젊었을 때 조금 배웠습니다. 그녀 부드러운 머리결과 얼굴, 깊게 파인 브라우스 안에 볼륨 있는 가슴 라인, 잘록한 허리에 굴곡 있는 엉덩이, 정말 황홀했죠. 나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키스했어요. 그녀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난 좀 더 과감하게 그녀의 목과 가슴 라인을 키스하며 내려가다 그녀의 브라우스 단추 몇 개를 풀고 브라를 내리고는 그녀의 가슴을 애무하며 키스했어요. 그녀도 옅은 신음소리를 내며 호응해줬어요. 난 좀 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다 스커트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거기를 만져봤어요. 그러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봤어요. 촉촉한 그녀의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살짝 손가락을 넣으며 가슴에 키스하다. 그녀를 소파에 누이고는 그녀의 팬티를 내리고는 그녀의 것을 할아봤어요. 그녀도 좋은지. 나의 머리를 감싸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러다 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나의 바크를 풀고 팬티를 내리고는 나의 것을 그녀의 거기에 넣었어요. 정말 황홀했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움. 정말 좋았어요. 이어 난 그녀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하고는 서서 그녀의 엉덩이에 힘껏 박았어요. 그녀의 귀여운 영덩이 존나 꼴렸어요. 난 끝까지 존나게 박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그녀를 앞으로 눕게 하고 그녀의 예쁜 가슴을 잡고 그녀의 거기를 존나 박았어요. 너무 좋아. 도저히 못 참겠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화로란 경험이었어요. 그녀도 좋았는지 내 가슴에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사랑이 끝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녀에게 정말 좋았다고 고맙다고 보너스라고 몇십만 원 줬어요. 그녀도 좋았다고 고맙다면 제 볼에 키스해줬어요. 위스키 한 잔 더 하실까요? 라연의 제안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에서 그만 마셨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위스키를 마시며 라연이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가족이 있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우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라연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내하고 아이 둘이요. 행복하세요?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글쎄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상우의 솔직한 대답에 라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라연의 말에 상우는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 있고 여유로워 보였는데 속마음은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라연 씨는 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몇 년 됐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라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우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뭔가 제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부장님 같은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부장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때 라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노래 한 곡 더 불러주세요. 아까 부르신 노래 정말 좋았어요. 상우는 이번에는 좀 더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라연 앞에서는 왠지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번에 선택한 노래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상우가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지금의 자신의 심정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사 중에 세월이 가면 추억이 되고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목이 메었어요. 자신의 청춘이 그리고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라연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마음이 담긴 노래는 듣는 사람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감동이라니.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라연의 말에 상우는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도 그럴 상대도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진작 집에 가서 뉴스를 보며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부장님, 시간이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연의 말에 상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맞았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내일 아침에는 또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하지만 상우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회사에서의 무력감, 집에서의 소외감이 다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부장님 혹시 또 오실 거예요? 라연의 질문에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억지로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부장님과 정말 좋았거든요. 라연의 솔직한 말에 상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정말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좋았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다음 주 혹시 시간이 되면 또 올게요. 라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상우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부장님.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라연은 출입구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라연 씨도 수고하세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가슴이 따뜻했고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상우는 계속 오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라연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함께 춤을 출 때의 따뜻함.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었네. 회식이라도 있었어? 아, 네. 잠깐 동료들이랑. 상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노래방에 갔다고, 그것도 도우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요? 술 냄새도 나고. 씻고 자요.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상우는 계속 라연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그녀의 노래, 그녀와 춤을 출 때, 사랑할 때의 그 느낌.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다시 갈 것인가? 그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은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상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적어도 일주일 후에는 기대할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상우는 오랜만에 설렘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그동안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회사에서도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고 집에서도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 상우는 다시 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라연이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설렘이었습니다.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난번과 똑같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네, 그런데. 라연 씨 있나요?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라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상우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장님 정말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연은 상우를 지난번과 같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익숙한 분위기가 상우를 감쌌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워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실까요? 지난번처럼 위스키로 할게요. 좋아요. 저도 함께 마실게요. 위스키가 나오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배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부장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저도요. 부장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라연의 솔직한 말에 상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자꾸 생각났어요. 라연 씨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함보다는 친밀감이 더 컸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라연 씨가 먼저 불러주세요. 지난번 노래 정말 좋았거든요. 라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택한 노래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였어요. 노래가 시작되자 라연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특히 사랑했던 그 시절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이라는 가사를 부를 때는 라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상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라연 씨, 혹시 슬픈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치매가 조금씩 오고 계셔서.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 돌보고 있어서 더 그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어서요. 라연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상우는 그제서야 그녀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시간이 자유로워서요.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만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상우는 라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 어머니를 돌보는 효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도 포기해야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죠. 라연의 말에 상우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라연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하다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상우는 라연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처럼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상우와 라연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상우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소통 부재, 다가오는 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라연은 치매가 심해져가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 포기해야 했던 가수의 꿈,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상우가 평소처럼 노래방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라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그러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특별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노래요? 네.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던 노래요. 라연은 리모컨을 들고 신중하게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제목을 보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었어요.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노래요? 네. 이 노래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라연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이라는 가사를 부를 때 라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운 내 고향 부산항이라는 부분에서는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라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사실 부산 출신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부산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해요. 상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연이 떠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라연 씨도 부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에요. 라연의 말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라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라연의 결정을 응원해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향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라연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편지요? 네. 제 마음을 담았어요.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주세요. 상우는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춤춰주실 수 있을까요? 라연의 부탁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지막 브루스를 추었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더 조심스럽게 안으며 춤을 췄습니다. 상우는 라연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자신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라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당신이 제게 돈을 준 적은 있어도 제 자존감을 짓밟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라연의 말에 상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라연 씨 덕분에 잊고 있던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고 난 그녀를 또 느끼고 싶어. 그녀의 목선, 가슴을 열고 빨고 이어서 그녀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또 손을 넣어 그녀 속을 탐했어요. 그녀도 좋은 느낌으로 반응하고 있어. 나도 좀 더 용기 내어 그녀의 거기에도 키스했어요. 그녀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그녀도 나의 것을 정성스레 빨아줬어요. 나도 좋았어요. 단단해졌을 때 난 이번에도 그녀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하고는 정신없이 박았어요. 아, 좋아. 그녀의 쫄깃한 거기. 정말 신세계였어요. 존나 끝까지 박았어요. 아, 오빠가 부산으로 자주 놀러 갈게. 우린 서로 꼭 안고 있었어요.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 두 사람은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고마웠다고 몇십만 원 보너스라고 주고 헤어졌습니다. 상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내내 라연을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온 상우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라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편지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라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부장님을 만난 지난 몇 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부장님을 봤을 때는 그저 외로워 보이는 중년 남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한 번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제 직업이 무엇이든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주셨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장님도 저와 함께 있을 때 조금씩 변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무겁고 어두워 보이셨는데 점점 밝아지고 젊어지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부장님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부산으로 떠나지만 부장님과의 추억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부장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장님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본인을 위한 시간도 가지세요. 부장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으로 놀러 오시면 연락주세요. 라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상우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동시에 뭔가 정리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라연과의 시간이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 후 상우는 다시 그 노래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목요일이 되면 자꾸 생각이 났지만 점차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라연의 편지에서 받은 용기로 가족들과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습니다. 아들과는 취업에 대한 진지한 상담을 했고 딸과는 진로에 대해 아버지로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아내와도 예전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소통은 늘어났어요. 회사에서도 상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퇴직을 앞둔 현실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우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가수 김나연 씨의 노래입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어머니의 손이라는 곡인데요. 어머니를 돌보며 겪은 솔직한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상우는 깜짝 놀라 라디오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라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노래방에서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가 있었어요. 노래 가사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 슬프지만 사랑으로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라연 자신의 이야기였죠. 노래가 끝나자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김나연 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돌보며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부산 시민회관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상우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연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라연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렸어요. 라연 씨, 그날 당신은 절 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저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상우는 자신도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연이 자신에게 준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상우는 회사 후배에게 점심을 사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상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라연과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상우에게 준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라연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상우는 이제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능성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라연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용기였을 테니까요.